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변압기 원리 다섯 번째 시간이죠. 참고로 이번 시간은 강의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총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 파트마다 강의 시간은 약 10분에서 뭐 2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번 강의를 토대로 해서 좀 학습을 하신다면은 여자 도립 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콘텐츠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수업 전 참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변압기 투입에 있어서 전압이 최대일 때 투입하는 경우, 그리고 전압이 0일 때 투입하는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어디까지 진행을 할 거냐면은 수업 전 참고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변압기 투입을 할 때 전압이 최대인 시점에 투입을 한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전 참고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자성체라는 것이 있죠. 변압기에 자속이 지나가는 자로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강자성체는 제가 저저번 시간인가요? 제가 이렇게 해서 강자성체의 잔류 자속 특성과 보자력 특성을 고려하면 무슨 손실이 발생한다?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발생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로축은 파이가 될 거고 가로축은 i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고려를 한다면 잔류 자속과 보자력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허나 강자성체를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하면 분석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속 전류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한다? 자, 이런 식으로 비선형 특성만을 고려해서 분석에 도입을 한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죠. 강자성체의 잔류 자속, 보자력 특성을 고려하면은 히스테리시스 손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강자성체의 비선형 특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당연히 잔류 자속과 보자력 특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히스테리 손실이 없다라는 거죠. 자,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덕턴스가 변화한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가 교류를 가해주면 전류 크기가 늘어났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줄어들겠죠. 비선형 특성을 강조한 경우에 그 다음 다시 이런 식으로 증가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자, 이때 기울기라는 것은 한 점에서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 도립 전류의 시정수가 변화하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왜냐하면은 시정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죠. 자, 이 친구가 변화한다면 시정수 역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비선형 특성인 경우에도 인덕턴스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시정수의 변화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강자성체의 선형 특성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자속, 전류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형 특성만을 고려한다라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 기울기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인덕턴스가 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얘가 고정이면 저항이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시정수도 고정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전압을 최대 시점에 투입하게 되면은 우리 요 시점이죠. 자, VM 혹은 마이너스 VM일 때 변압기를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는 도립전류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변압기를 0 시점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 경우에 여자 도립전류라는 것을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이 아닌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자면 무손실인 경우를 제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없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히스테리 손실,
자, 와전류 손실, 권선 저항 손실, 손실이란 손실은 전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정수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속 전류의 선형 특성을 고려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전류 자속을 이 지점에서 뽑아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상태에서요. 허나 여자 도립 전류가 발생을 하면은 자속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선형 특성을 고려하면 얘가 2파이가 되고요. 얘가 2i가 됩니다. 따라서 여자 도립 전류는 원래 있던 여자 전류의 몇 배가 커지게 된다? 2배밖에 커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사실상 여자 도립 전류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민망한 값이 됩니다. 여자 전류의 2배이므로 사실상 여자 도립 전류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포화 특성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파이가 2파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류값이 매우 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8에서 12배라고 했는데 여기에 10배를 더 곱해 주셔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자 전류의 2배라고 하면 여자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를 담당을 하죠? 계산하기 쉽게 약 전격 전류의 5%를 담당을 합니다. 그럼 여자 전류의 2배라고 하면 전격 전류의 몇 %가 된다? 10%가 돼요. 전격 전류의 10%에다가 10배를 곱하게 되면은 요 빨간색 박스 있죠? 얘네가 뭐를 나타낸다? 전격 전류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럼 전격 전류의 몇 배가 흐른다? 8에서 12배 정도의 크기가 바로 여자 도립 전류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 변압기 전압 0시점 투입에서 손실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시정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정수가 존재하면은 우리 뭐를 따져봐야 한다? 인덕턴스가 변화하는지, 변화하지 않는지를 따져 주어야 합니다. 허나 자속 전류의 선형 특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덕턴스가 고정인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허나 여자 전류의 2배이므로 사실상 여자 도립 전류라 부르기에는 값 자체가 워낙 작다라는 겁니다. 여자 전류의 2배밖에 안 되니까요. 허나 분석의 용이성 때문에 시정수 자체를 고정으로 이런 식으로 두고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포화가 되었다고 가정한 뒤에 분석을 진행하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분석을 하려면은 논문 이상 정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수식 자체가 복잡해서요. 그 내용은 패스하고 일반 책들에서 나오는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화가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 뭐까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아까 여기서 썼던 10배까지 써주셔야 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요 친구만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가 따라 붙는다라는 겁니다. 비선형 특성을 고려한 경우처럼요. 그 다음에 권선 저항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비선형 특성이기 때문에 시정수가 존재하고요. 이때 시정수는 변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우리가 가정하는 것은 히스테리시스 손실, 와전류 손실은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자화 전류만 존재한다는 가정으로 해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자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자화 전류 IM과 철손 전류 II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죠. 철손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다?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와전류 손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허나 철손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은 전부 제외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에서 손실은 무슨 손실이다? 권선 저항 손실을 의미합니다. 철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 전류는 자화 전류만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죠. 두 번째, 자화 전류와 이에 상응하는 자화 자속은 선형 특성 혹은 비선형 특성만을 갖는다고 전제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자성체의 비선형 특성만을 강조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프를 쓸 거고요. 강자성체의 선형 특성을 가정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해서 쓰실 분들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더 추가해서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 무브와 변압기 투입 전에 철심 자체의 잔류자기는 없다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변압기를 무브화일 때 투입을 할 텐데 전압이 최대인 시점에 투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런 게 있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변압기를 투입하기 전에 잔류 자속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변압기를 투입하는 그 시점에도 자속은 무슨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자, 제로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압이 최대인 시점에 이런 식으로 투입을 했다. 자, 가로축은 시간 t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시간에 따라 위상이 몇 도가 늦다? 90도 늦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속 파형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벡터도에서 살펴본 자,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V1을 가해줬을 때 자화 자속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자화 전류도 이런 식으로 흐른다라고 저희가 벡터도를 그려주죠.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요 친구가 지금 얘를 의미해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투입 전과 후에 자속이 변함이 없어야죠. 자, 그런데 아주 운이 좋게도 자속이 어떻습니까? 자, 0인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DC에 의한 오프셋 자체가 없게 됩니다. 자, 그냥 90도가 늦는다라는 가정만 도입을 했더니 자, 자속 일정 법칙을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최대인 시점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여자 돌입 전류라는 것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 자, 원래 변압기를 설계를 할 때 거의 포화되기 직전까지 변압기의 자속을 뽑아내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포화 영역을 넘어서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해피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오프셋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의미하냐면 자, 우리 송전 철탑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전선이 이런 식으로 달려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을 둔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원래 기준보다 좀 더 간격을 둬 가지고 전선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눈 같은 게 쌓이면 빙설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진동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면 얘와 아래에 있던 전선이 접촉해 가지고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셋을 둔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준치보다 거리를 둔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오프셋이 나중에는 구성이 됩니다. 허나 변압기 무브화 투입을 자, 최대인 시점에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오프셋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압이 0인 시점에 투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구성이 어떻게 되냐?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은 얘를 할 거고 마지막 시간에는 얘를 하고 끝낼 겁니다. 자, 부족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